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관심이 없으실 테니 한덕수 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오십니까? 민생과 경제가 엉망입니다. 국민의 한숨은 깊어가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그전 분기보다 마이너스 0.2%였습니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던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나라 살림살이는 더 심각합니다. 적자 투성입니다. 지난 5월까지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 지수는 74조 4천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는 어떨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나빠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 주느냐? 그 이익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 있다.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제일 문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며칠 전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댔습니다. 상속세는 지금까지 과세 표준이 30억 원 넘으면 50%가 최고 세율입니다. 정부는 이 구간을 없앱니다. 대신 과세 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고 세율 40%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입니다. 최저세율 적용 구간은 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자녀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확대됩니다. 이 혜택은 전 국민이 아니라 극소수가 봅니다. 지난해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2,172명입니다. 전체 피상속인의 0.1%입니다. 인구의 0.004% 아니면 0.005%입니다. 말 그대로 초부자를 위한 감세입니다. 이래놓고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대국민 사기를 칩니다. 두 자녀 부모가 17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을 때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0원이 됩니다. 자녀 1인당 각 5억씩 공제 10억, 배우자 공제 5억, 기본 공제 2억으로 총 17억을 공제받게 됩니다. 17억짜리 아파트를 물려받고 내야 하는 상속세가 없어집니다. 세후 연봉 5천만 원인 두 젊은이가 17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할 금액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벌게 해주는 그야말로 부의 대물림을 더 쉽게 해준 것입니다. 상속세는 애초부터 부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9,944명입니다. 상속받은 모든 사람 중 6.5%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부자들 세금은 악착같이 깎아줍니다.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메꿀 방안은 내놓지 않습니다. 결국 이래서 돈 번 사람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을 아십니까? 17.2%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요? 서민 약탈, 국민 착취, 가렴주구 정부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직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먹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상속세를 확 깎아줍니다.
추후 장모의 유산을 김건희 씨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대폭 줄겠지요. 장모는 부동산 자산만 수백억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 정책은 다름 아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이번 세금 개편안 문제점을 파헤치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 나라 곳간을 비우면서 자기 부부와 부자 배만 불리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다른 야당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